어쨌거나 한번 모인 거는 우리 이렇게 진료 볼 때 환자분들이 뭐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공유해보고 좋은 티칭법이 있거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왜 예전하고 또 요새 생활이 많이 다르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먹는 것도 엄청 많아졌고 뭐 환경도 다르고 뭐 화장품에서부터 건강기능식품에서부터 엄청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왜 어떻게 선별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21세기의 치료 가이드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환자분들한테 체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신뢰감이 있으신지, 그래서 왜 체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왜 좋은 체질 있어요, 나쁜 체질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뭐 시계순으로 아니면 정미에 계신 심 원장님부터 태은민 원장님께서 어떻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체질 치료를 하는 거를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정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체질로 진료를 본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체질 진료에 제일 의미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많이 되게 최근에 화두가 되는 웰빙이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이 양생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한약을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에 맞춰서 먹게 되면 그런 좋은 컨디션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걸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질 치료를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는 이제 방향을 정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질을 확인하는 뭐 테스트라든가 뭐 한약이라든가 이런 걸 복용의 필요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요즘 건강이 어쨌거나 뭐 화두잖아요, 모든 사람의. 거기서 뭐 양생, 웰빙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건 정말 좋은 관점 같아요. 뭐 충분히 이렇게 생활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문 원장님은 뭐 좋은 티칭법이 저는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거는 좋고 나쁜 거가 없고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뭔지 찾아야 하고 나한테 나쁜 게 뭔지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대부분 체질을 알아서 자기한테 좋은 경향이 어떤 게 있는 거 아는 거는 대부분 거부 반응은 없잖아요. 근데 다만 그거를 뭔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또는 지켜봤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을 할 때 아주 중병, 난치병, 암이라든지 이런 알러지가 심하다든지 극단적인 병 아니고는 자기한테 좋은 거를 가령 50% 쉽게 생각하면 반찬이 두 가지가, 하나는 좋은 게 있고 하나는 나한테 나쁜 게 있으면 나한테 좋은 걸 두 번 집어먹고 나한테 나쁜 거는 한 번 먹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시 태음인들의 스트레스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뭐 박 원장님은 좋은 방법 있으세요? 근데 이제 심 원장님이나 문 원장님 한의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 병을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는 어떤 절실함으로 오시기 때문에 양생의 단계는 아직 가지도 못하셨어요, 대부분. 그래서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포커스가 질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체질 얘기를 한다고 해도 머리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냥 튕겨져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약하고 침이나 이런 가장 임상적인 접근법에 환자분들도 이렇게 주의가 집중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체질 양생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원하는 바가 네, 서로 이제 그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체질 같은 게 시기 처방 때문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염 같은 거 있을 때
이게 양생을 위해서 뭐 음식을 가려 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와서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피하셔야 치료가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양생 대신에 만약에 한약 치료가 잘 돼서 끝났는데 이것이 당연히 또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면은 재발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건 환자분께서 생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해서 접근을 하면은 부딪히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질로 많이 이제 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보약 환자분들도 많이 컴플레인 하시거든요. 왜냐면 아니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보약 먹으러 왔는데 왜 날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왜 이 음식 못 먹게 하고 왜 그러냐, 나 여기 음식 가리기 힘들어서 못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그 환자분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환자가 왔는데 두 분의 연세가 많으세요. 한약 먹을 생각 침을 맞으러 온 건데 하나는 두 분 다 약을 먹어야 되는 질환이. 근데 한 분이 뭐냐면 부인은 갱년기 증세가 심한 거예요. 70이 넘으신 노인인데 그래가지고 열감이 심해서 이분이 나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넥신도 근데 여성 호르몬은 소양인인데 안 드시고 이제 기넥신이라 그래서 왜 은행 추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태우민 거고 또 그게 뭐지? 오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오메가3 뭐 이런 거를 이제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음인 걸 먹고 열이 더 나겠죠. 아무래도 안 났겠지. 그래서 십몇 년 아팠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분은 또 어깨 수술을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뭔가 전신 관절통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낙센을 포함한 굉장히 그런 관절통 약을 1년이 넘게 이제 먹다가 오신 분인데 남편분이 소음인이에요 보니까. 근데 남편분은 이제 침을 놔드리면서 별말을 안 하고, 왜냐면 예민하시잖아 소음이니까. 이 분한테 할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질 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분은 저항감이 덜한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적게 그러니까 뭘 먹지 마라 먹지 않아라가 아니라 그 약만, 지금 먹는 그 건강식품 2가지만 멈춰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멈추고 이제 침만 맞다가 주는 거야. 그쵸? 그것만 끊어도 실은 그 열감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이제 달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만약에 그런 게 힘들다 그러면 이분이 먹는 것 중에서 최소한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 좀 끊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가끔 이제 침 맞으러 왔거나 음식에 대한 저항감이 높으신 분들은 가령 소음이 같으면 소음이나 태음이는 무조건 돼지고기만 끊으세요. 이렇게만 말을 하고 며칠 있다가 자기가 좋아지면 좀 마음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면 조개, 새우 등 해산물을 피하는 이렇게 몇 가지씩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역시 관찰을 그렇게 하면 그 거부감이 조금 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박 원장님하고 비슷한 게 저도 이제 혈관 질환이나 피부 질환 같은 걸 보다 보면 정말 음식에 따라 환자 자체가 예민하기도 하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거 보고 본인이 인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저희는 계속 수첩 작업하고 식일지 쓰고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한 2주에서 3주만 해보면 알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티칭하는 그런 가장 주된 포인트는 급성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원장 입장에서 제일 중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급성 질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음식 티칭을 처음부터 제가 이제 치료 진단하면서부터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만성적으로 예를 들면 고양 환자나 아니면 뭐 음식이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다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되커녹초 얘기하고 돼지 커피 녹차 초콜릿 뭐 이렇게 그러니까 메신저로도 되커녹초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티칭할 때 이제 묻어내릴 때도 그렇게 하는데 몇 가지 한 4개에서 5가지 별표 쳐드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요거는 드시지 마실 거. 근데 이제 가장 그 식단 조절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아이 환자들. 맞죠. 왜냐하면 요즘 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기관을 가서 어쨌건 한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에 가서 한약을 먹는데 이제 아이들 뭐 간식, 밀가루 당연히 간식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비염이 심한 남매가 한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시어머니, 며느리 아주 그 가족들이 다 저희 환자분들인데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원장님,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 땡땡이가 그 귤하고 우유를 간식을 줬더니 귤하고 우유는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양이 얘기였는데 정말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장님 그게 정말 맞나요?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엄마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부담감인 거죠. 음식을 계속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게 힘들다는 걸 부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조금 적게 그러니까 먹게 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기관에서 한약 먹는 거 자체가 좀 부담되면 와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이런 식으로 좀 텀을 조절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원장님이 다 아이를 키우시니까 근데 그 한참 성장기 아이들한테 엄마들이나 이렇게 학부모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요런 음식 가리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되게 거부감이 심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왜 한참 커야 되는데 이렇게만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랑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지 예, 뭐 이런 것들 뭐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거는 음식을 많이 이제 가리게 하는데 성장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넷하고 생각이 셋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설적인 생각하고 현실적인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또는 부모는 다 작은데 그러니까 이미 다 컸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야. 근데 부모가 다 작은데 아이는 크고 이러면 전 다 물어봐요. 그분한테 얘를 성장 치료를 하러 오지 않았는데 그냥 뭘 먹였나요? 뭐 어떻게 했나요? 이런 거를 다 그런 것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체질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잘 먹었던 애들이 잘 크기도 하고 또 우유를 먹었던 애들이 체질하고 상관없이 또 더 많이 커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혹은 우유를 안 저 같은 우유 제품도 다 물어보거든요. 뭐 소유를 먹었나요? 뭘 먹었나요?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놓는데 우유를 우리 애들은 못 먹었어요. 그러면 요구르트로 먹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구르트를 먹여서 뭐 일주일에 몇 개 이런 걸 다 물어보면 유제품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영양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스터디 때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 C가 소음인 거지만 포도에도 비타민 C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 음식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많이 먹으면 그 강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나쁜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포인트가 건강이 아니라 성장에만 있다면 조금 이 음식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 원장님이 또 이제 아기가 롱다리로 잘 크고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는 우유를 굉장히 빨리 끊었어요. 그러니까 돌 때부터 왜 분유해서 왜 우유로 전환을 하는데 그때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안 먹고 자랐고 유치원에서도 우유를 안 먹는데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 말고요. 초등학생 유치원인데 여기는 유전적 요인이 안 저희는 좋거든요. 둘 다 정말 엄마 아빠가 너무 작은데 아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소음인 아이들한테도 저는 성장 티칭할 때 저도 기본적으로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제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음식이 미치는 영향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 미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극을 맛보는 게 뇌 발달에도 영향이 있고 또 어느 측면에 또 성격 형성에서 너무 어떤 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질병 상태, 비염이 심하거나 아토피 심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뭐 아주 냉한 음식 골라주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유 같은 경우는 소음인 애들도 끊게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우유를 먹으면 좀 설사를 하지 않냐. 우유를 끊어보시면 분명히 밥 먹는 양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 우유로 인해서 비위 쪽에 부담이 되는 거를 만약에 제거를 해준다면 얘가 그만큼 더 잘 먹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소음인 애들 중에 비위 약한 아이들은 잘 먹고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성장기에서는 접근을 하는 편이고 또 요새는 엄마들이 우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유행이 있어요. 뉴스 같은 거 트렌드가 있는데 뭐 우유 먹지 말라는 책이 얼마 전에 굉장히 대유행이었잖아요. 뭐 항생제, 성장 촉진제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그 먹지 말라는 말을
예전처럼 거부감 없이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기가 16개월이니까 이제 그 이유기를 지나서 일반식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는 유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아기도 태어나서도 백골에도 큰 편이고 잘 먹고 잘 컸었는데 제가 사실은 아기가 태음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태음인 위주의 이제 이유식을 많이 포커싱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유할 때도 제가 태음인이기 때문에 또 태음인 음식 위주로 먹었는데 제가 어제 그 스터디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너무 고칼슘 상태로 가서 이가 정말 굉장히 빨리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조기 성장이네요. 너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태음인 위주로 할 때 성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소고기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성장이 굉장히 한 89% 정도의 성장을 보이던 아기가 키하고 체중이 쑥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기가 실제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반응을 보니까 소양인이더라고요. 아빠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팩에서 2팩 정도 한약을 데일리로 계속 먹는 편인데 예를 들면 확실히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먹으면 변비가 거의 확 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한약 다른 거 먹고 하면은 대변 보고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기나 이런 거가 있을 때 안 좋을 때 음식을 좀 많이 못 가리고 먹으면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은 아기인데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소고기 먹고 귤 먹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한약을 먹이니까 약간 보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예를 들면 음식이 좀 안 맞아지면 과일이라도 내가 맞는 걸로 좀 해독을 시켜주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충격이 있었구나 그런 걸 좀 느낀 경험은 있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환자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음식, 뭐 식약동원 얘기하는데 음식의 성향이 조금 더 편향된 게 한약이고 한약 중에서도 조금 더 뭐 식물성 약재, 동물성 약재 성질이 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 소음인인데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맨날 우유랑 바나나, 밀가루 막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먹어도 하나도 탈이 안 난대요. 네. 그러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유를 끊게 하고 이러면 오늘 저녁 때 와가지고 오늘 코에 종기가 났어. 그럼 회사 가서 바나나 우유 사 먹고 뭐 빵 먹고 뭐 햄버거 먹고 이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이 또 항상 가리면 거기에 또 센서티브해지는 것 같은데 예, 그걸 안 가리고 쭉 가다 보면 그냥 내가 뭐 탈이 나도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도 약이 확실히 이제 한약도 무난한 약이 있고 좀 센 약이 있고 성향이 그런 것처럼 먹었을 때 뭐 사이드 이펙트가 확실한 약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유는 어떻게 보면 동물성 식품이고 단백질 많은 식품이니까 며칠만 가려도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걸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눈에 그려지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결국은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수첩 작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이제 그러니까 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알러지나 뭐 난치병이나 반드시 음식을 가려야만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고 그분들한테는 내가 음식을 가리면 석 달 먹을 걸 3분의 1, 한 달만 먹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음식을 가리는 힘듦은 있지만 또 약을 적게 먹어서 기간도 줄고 돈도 벌고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음식을 못 가리면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 분들 음식을 좀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서 저는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가령 돼지고기를 자기는 음인인데 꼭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 또는 모임이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소민들 같으면 그럼 돼지고기를 깻잎에 꼭 싸먹고 된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파절임 같은 걸 많이 올려서 먹어라.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 티칭.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맞아요. 또 하나는 캐릭터가 원장님. 그렇지. 태우미 같은 케일에다 싸먹고 그렇죠. 된장 엄청 넣어서 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잖아요. 또 맛도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경험도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아주 심한 병이 아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때 그냥 즐겁게 살다가 생리하고 감기 걸릴 때는 음식을 가려요. 그렇게만 해도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리할 때는 어혈이 피가 깨끗이 딱 나가지고 생리가 정상으로 끝나주고 호르몬이 정상 이렇게 돌아가야지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때 생리할 때만 음식을 가려도 실은 약을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좀 가벼운 약을 먹는 거랑 비슷하고 감기 걸릴 때는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감기 걸릴 때는 약간 상당히 지키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뭐 21세기 어떻게 티칭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문원장이 얘기 듣다 보니까 옛날에 이준호 원장님인가? 거기 태음인이시잖아요. 네. 그 3년만 가려봐. 3년만 가려봐. 그러고 나서 먹어보면 네가 알 거라고. 이준호 원장님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치는 편이시라서 전에 왜 커피 드시고 출혈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센서티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저는 좀 느슨한 하는 편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하는 태음이 있는가 보면 네네. 엄청 엄격한 태음이 저 같은 있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환자분한테 요구하는 음식 지키는 선이 예를 들면 70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 환자는 70 정도를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면 처음 이제 초진하고 했을 때는 한 85 정도를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약 먹는 정도에서는 70 정도 선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보고 환자가 와 이거 너무 음식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다운해줘요. 다운해주고 대신에 뭐 이거 먹고 그다음 만약에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다음에 또 뭐 귤이나 이렇게 맞는 걸로 해독을 잘 해주세요. 아니면 소양인 같은 경우에 소고기를 먹으면 뭐 녹차나 커피로 반드시 이뇨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날은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완충을 해주는 편이에요. 어쨌든 게 뭐였죠? 체질 중에 상중하가 있느냐. 상중하. 맞아. 그 얘기도 많이 뭐 하시죠. 태음이 뭐 그거랑 같은 연관일 것 같은데 체질이 변하나요? 이 얘기와 같은 게 좋은 체질이 있나요? 나쁜 체질이 있나요? 체질이 뭐 상중하의 컨디션 상태가 있나요? 뭐 이런 거 묻는 것도 있지 않나요?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도. 네. 섞여 있는 체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치. 저는 좀 복합 체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테스트 해보면 저는 소양인 면도 보이고 태음인도 보이고 소음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넷으로 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맞아. 있으시잖아요. 네. 분류학이라는 게 이게 그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체질 외에 뭐 열체질, 한체질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체질은 변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주어진 것 이런 거니까 그 체질의 관점, 체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을 많이 비유를 하고요. 소양인이시기 때문에 여름 체질이고 열이 많은 체질인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늘 날씨가 막 쨍쨍하고 더운 것만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어떤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차가운 체질로 갈 수도 있고 뜨거운 열성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질 뭐 안 바뀌냐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저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체질은 안 바뀌고 양상은 바뀔 수 있다는 표현을 양상과 체질은 다르다. 좋은 포인트네요. 양상은 바뀔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일 많이 드는 비유도 뭐 내가 계속 마른 소음인이었다가 뚱뚱한 소음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양상 얘기를 많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다이어트 환자들도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다이어트 환자들 여자분들 태음인이라고 하면 100% 다 싫어하세요. 체질 아니에요? 살찌잖아요. 막 이러면은 아니라고. 이제 균형 잡히고 날씬하고 모델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태음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글래머러스한 이런 태음인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게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이나 뭐 성향적인 장점을 부각시킨 게
뭐 상중하의 상 개념 그거를 부각을 못 시키고 나쁜 면을 부각시킨 게 하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또 어디서 제가 봤던 비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이어트에 관한 어떤 책이었나 그랬는데 코끼리도 예쁜 코끼리가 있고 안 예쁜 코끼리가 있고 당신은 코끼리 체질인 거는 이제 살이 찌는 체질인 건 코끼리는 체질이고 네, 하체 비만인 거는 체질이지만 더 예쁜 코끼리가 될 수 있다. 성향이고 그렇죠. 양상이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그 말씀은 환자분들 앞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양인들은 되게 당신 양인이야 그럼 나 추위 많이 타는데요 이런 그치. 얘기 엄청 그런 많이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양인들 추위 진짜 많이 많이 타거든요. 타요. 저부터도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한열의 개념과 음양의 개념은 확실히 그쵸. 다르다는 것들도 많이 좀 포인트를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음양은 성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양은? 저는 그냥 처음에 체질이건 그런 용어건 이렇게 말해. 한의사들이 전문 용어로 쓰는 체질이라는 단어하고 일반인들이 쓰는 체질이라는 건 말이 동일해서 그렇지 실은 정의된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가 옛날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쪘는데 요새는 살이 안 쪄. 뭐 이런 거. 옛날엔 추위를 체질, 탔는데 날씨는 요새는 체질. 추위를 안 타. 이런 게 체질 개념이라면 그건 이런 건 당연히 변화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쪽에서 말하는 체질은 정말 장기, 대소나 이런 것들이 아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 걸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바꾸지는 일단 못하는 거 환자한테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체질의 개념은 다른 언어다. 이렇게 저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방금 말하는 것도 추위 타고 이런 것도 한의사 쪽에서 말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먼저 그렇죠. 그 언어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를 들어가야죠. 선생님 에너지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네. 체질은.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개념을 좀 더 부여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손발찬 소용. 상중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상중하도 보면 부모가 가령 같은 체질이면 좋은 거는 더 크게 만나고 나쁜 거는 더 이렇게 작게만 이렇게 이제 어쨌든 방향성이 많이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게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상중하가 아니라 만약에 소음이면 소음인의 경향성이 너무 순둥 많다. 퀄러티.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게 저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게 뭐 섞였다. 그러니까 섞인다는 게 부모님 체질도 다르게 만났으면 아무래도 뭐 소음인이라도 부모 한 분이 뭐 소양인이면 소양인 경향이 있어. 그럼 이게 좀 섞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교육.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심리 상담하시거나 심리학 이쪽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성격으로는 체질 판단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네, 성격 맞아요. 정말 네, 후천적이라서. 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 본인들 자체가 별로 동의가 처음에 잘 안 돼. 그치. 그리고 헤매셔 막 본인들도 헤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한 분은 그쪽 분야에서 유명하신 무슨 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냥 오셨으면 그냥 가셨을 텐데 그 연구소에 많은 회원들이 여기를 거쳐가지고 신뢰가 좀 생긴 상태에서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간염, 그러니까 모체 감염으로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소화를 제대로 잘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자기 삶에서 그리고 간염약도 이제 많이 드셨었고 이러시니까 한약에 대한 또 거부 반응이 좀 그렇죠. 있어요. 내가 굉장히 3일 있죠. 이상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소화가 안 맞아. 돼가지고 그런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있죠. 오셔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태양인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무슨 또 세미나 가셔서 체질 테스트도 지금 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체질약을 막 다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무슨 간염약을 뭘 1년 먹고 좋아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았는데 그게 소음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이라고 그랬더니 절대 아니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해서 소음인이었어요. 그래서 소음인 약을 한 재를 다 드셨어.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소화도 편해지고 이런 그쵸.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육 맞아요. 이런 또는 부모님들이 소음 소양이 있고 자기가 소음인이라도 그 부모님이 너무 태음적인 어떤 교육 방식만 만약에 강요를 했다면 이분은 또 태음인 기질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상중하는 구분하고 있고 환자들이 자기가 복합 체질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한 면이 있으시지만 체질은 일단 하나로 결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체질에 대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환자분들이랑 체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미디어에서 알려진 것이 마치 무슨 혈액형 검사처럼 흥미 위주의 것으로 흘러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소음인이면 예민하다, 태음인이면 그렇죠. 뚱뚱하다라는 어떤 선입견에만 이제 매몰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거라고 하면은 또 좋은 인상이면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건 나빠서 싫어요. 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서부터 설득해서 치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잘 치료가 되는 걸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후에 예, 그 다음에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상중하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한의대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게 뭐 선천지기, 후천지기 배우잖아요. 다 타고난 건강 체질이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체질 개념 중에서 아까도 음식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비유를 해요, 환자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땅콩이 살짝 들어갔다 나온 것만 먹어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소화만 안 되고 말거나 알러지만 좀 유발하는 정도로 그런 반응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당신이 땅콩하고 맞지 않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거는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잘 이제 민감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되는 하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꼭 이렇게 막 다 가려 먹어야 되냐, 아니면은 체질을 꼭 이렇게 음식을 뭐 이렇게 지켜야 되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능력이 되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탈이 안 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반응성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런 피부 질환 쪽 문제 있으신 분들은 뭘 잘못 먹으면 피부로 올라오고, 소화기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두통이 오고, 이 자기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이제 음식을 많이 가려 먹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곧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은 체질이지만 이렇게 경향성이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태음인이어도 뭐 두통 질환이 그죠. 자주 오는 경향성이 있는 거, 그죠. 뭐 위장 질환이 자주 오는 경향성이 있는 거, 참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네, 근데 이게 또 저도 이제 환자분들 대하면서 이제 그런 걸 또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체질 쪽으로 관점을 잡다 보면 음식 얘기가 그 중에 10중에 8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운동이나 수면 같은 거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 심한 아토피 피부염 소음인이었는데, 그래서 돼지고기를 절대로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못 끊으시는 거예요. 매일 돈가스 한 번씩 드셔야 되고 절대 돼지고기는 안 먹고는 못 살겠다. 근데 그분이 그 뭐 아토피 중에서도 왜 결절성 양진이라고 굉장히 난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가려워서 뭐 피부과에서 옴약까지 쓰고 올 정도로 아주 막 극렬한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팍팍팍 좋아지시는 거예요. 끊으니까요, 돼지고기를. 아니 먹고 있는데 끊는데도 돼지고기를 약을- 먹고 있는데 소음인 한약이 들어가면서 원래 그 질환이 몇 개월 걸리는데 한 달 안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운동. 그러니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피부에 어떤 체질이라는 걸 말하다 보면 자꾸 식품 쪽으로 가게 되는 맞아요. 거를 좀 환자분들도 기본을 잘 짚어주셔야 되고, 그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식품 쪽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중요성. 저도 케미컬적인 면하고 피지컬적인 면이 꼭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약, 맞아요.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먹고 소화하는 케미컬 쪽이고, 피지컬 쪽인 거는 이제 뭐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지만 어떤 경우들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많이 저도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주로 음식하고 한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고 네. 운동이나 스트레스, 그치. 그다음에 뭐 그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오면 직장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통제선 바뀌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덜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환자들한테는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그렇죠. 수는 있다. 그런 얘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해요. 이제 우리만 통제 가능한 게 아니라 환자들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는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본인이 통제 가능하지 않다면 스트레스는 이제 제껴놓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통제 가능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해야지 건강이 유지되니까, 그러면 셋 중에서 본인이 좀 더 편한 거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이 내가 좀 더 편하고 먹는 걸 포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쪽 운동으로 맞추고,
나는 음식은 참는데 운동하는 건 정말 게을러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음식의 포인트를 맞추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환자가 좀 포지티브한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보고 우리가 너무 또 체질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환자분의 성향이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잘 해주는 거.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체질 치료이겠네요. 오늘 어쨌거나 모인 이유는 저 21세기 체질 치료의 가이드를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문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저는 체질은 건강의 안전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최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박 원장님. 연장자석이 이쪽으로 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현대사회라는 게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들잖아요. 너무 제한도 많고, 우리 뭐 한의원 경영하다 보면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도 많고, 이제 현대인들 직장 다니시는 분이건 사업하는 분이건 너무 굉장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잘 없어요. 근데 체질이라는 거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건강 관리를 내가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수술대에서 내 몸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뭐 처방받는 거 이전에 어떤 음식이나 건강 관리로서 내 건강을 내가 챙긴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체질 21세기의 체질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좀 해보면 체질 치료는 균형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 체질의 가장 대전제는 사실 인체가 불균형하다는 거잖아요. 체질 의학의 기본 전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한테 안 맞는 음식들을 좀 덜 먹거나 아니면은 맞는 음식을 더 먹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균형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음식들이 예를 들면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체질 의학 자체는 내가 균형을 잡아가는 길이고 이런 균형들이 잘 잡혀 있으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급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인데 뭐 좋은 말씀도 하셔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체질 치료는 맞춤 치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맞춤 한약, 맞춤 옷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맞춤을 너무 이렇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맞춤이 아니라 정말 맞춤, 뭐 얘기한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냐, 케미칼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환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조차 보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그거야말로 정말 맞춤 체질 치료가 아닌가. 그래서 많이 배운 기회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돼요.